네, 아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크가 지금 이제 딴 거는 이제 뭐 내용이 털만한 게 별로 없어. 홈페이지 한번 쭉 가보고 이제 수수료가 또 0.74%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확한 건 아니고 52조 있을 때 한 3천억인데 뭐 2천억만 돼도 1년에 이게 저는 이제 수수료가 1년으로 내는 건지 아니면 달달이 얼마씩 빠지는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수수료 굉장히 높더라고요. 뱅가드가 VO 같은 경우가 0.04%인데 해서 한 600억인데 하여튼 비싸. 좀 비싸다 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주주분들은 조금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이거죠. 4차 혁명 관련되어 있는 전문 ETF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가 좀 비싸고 홈페이지에서 이제 한번 제가 털어봤어요. 뭐를 보고 싶었냐면 이거 분명히 기술쟁이가 있다 이 안에 기세에 있으니까 지네가 판단을 했겠지. 이게 키시우드 같은 저기는 문과생인 것 같아요. 아니야, 이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컨셉은 잘 짰는데 이게 분명히 그 부장급 이상에서는 스타트업이나 4차 혁명이니까 기술쟁이가 한두 명씩 박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월스트리트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장급이 뭐 하러 가냐고. 그 부장급 대충 연봉 한 2억, 뭐 엄청 한 최소 한 1억 6천, 7천 이렇게 줘야 되는데, 아니 물론 월스트리트도 그만큼 주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것까지 판단, 그러니까 제가 아까의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그 나노스인가 거기에 것처럼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을 개발해서 실행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 기술 저 어디가 그 뭐 분석가 이쪽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인턴급은 아닌데 한 대리과장급 정도에는 이 기술 쪽에 있던 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찾다가 그냥 이제 넘어오긴 했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그 ARK 인베스트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영상이 꾸준히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올라온 영상이 있어. 그래서 소통도 하려고 그러고 뭐 보통에 저는 이제 이것만 계속 유튜브나 구글만 파다 보니까 알잖아요. 일단 댓글을 막아놔. 그걸 보는 사람도 없고 뭐 기술 자료나 기술 회사들은 뭐 사실 그뭐 대학원생들이 한 번씩 보고 뭐 저처럼 호기심 있는 사람들이야 체크해 보지. 하여튼 약간의 소통에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 보면은 펀드 월스트리트계의 또 테스 저 일론 머스크 아닌가 느낌도 좀 드는데 최근에도 뭐 본사도 뉴욕에서 딴 데로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뭔가 이게 행보가 틀려. 그러니까 전통적인 월스트리트하고는 다른 느낌. 그래서 엔비디아나 AMD나 뭐 TSMC나 이런 쪽은 대부분이 다 기술쟁이에요. 제가 예전에 엔비디아, AMD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목소리가 코맹맹이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닌데 요즘 감기 기운도 있고 계속 이제 영상 올리다 말다 올다 말다 해서 그런데 그래서 코맹맹이 소리를 좀 안 하려고 했는데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하여튼 그 산업의 판단을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굉장히 기술적으로도 탄탄하게 여기서 우리가 품질을 더 밀고 가야 될 거냐 기술로만 해도 될 거냐 이럴 때 그 인텔이었나 IBM이었나 이제 그 기류에 섰을 때 이게 조금 어긋나면서 이제 인텔인가 어디서 이렇게 좀 자빠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게 기술쟁이들이 CEO가 없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획이나 다른 뭐 회계 쪽이나 이런 쪽 전문가들이 올라와 버리면 이게 동계산하다가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IT 쪽이나 팡 회사는 무조건 기술자가 와야 돼요. 기술자가 판단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 제가 미국 주식이나 나스닥이나 이렇게 계속 그 어떤 기술 연구를 해서 보면 느낀 거는 결국은 뭐냐면 제일 높은 대장은 그 기술쟁이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도 흥미로웠던 거는 또 이스라엘 쪽에 펀딩을 돼가지고 이거 자본이 또 이스라엘 쪽에서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닌가 싶어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음모론인지 또 이것도 이제 이스라엘 하면서 뭐 저기 FMC 뭐 이러면서 좀 음모론인데 하여튼 그런 것도 있었어. 그래서 펀드하고 증권계의 어떤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처럼 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술쟁이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부장급 이상에서는 좀 쉽진 않고 그래서 뭐 게놈이나 자율주행 뭐 AI 자율이 이제 AI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핀테크, 우주, 3D 프린팅, 뭐 이스라엘 벤처, 암호화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네요. 완전 기술쟁이거나 아니면 저처럼 기술쟁이는 아닌데 이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선상에 올라왔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보니까 야 TSMC가 난 거야 삼성전자 난 거야 그거 정도는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제 TSMC가 아주 기술력적으로는 아주 저기 어떻게 보면은 넘사긴 하지만 삼성전자가 따라갈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 정도. 그러니까 기술적인 게 100점이다 이러면 그런 판단 기준을 한 50점에서 60점 되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제 그 선생님들은 알잖아요. 그 다방면에 10년, 20년 애들 가르쳐 보면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아 저쪽이 1등 했는데 저 2등 애가 요즘 좀 분위기가 좀 그렇다. 아 쟤 2등 저거 1등 제낄 것 같은데. 아 쟤 좀 노하우 있는데. 그러니까 그 어떤 그 학교에서의 1등, 2등의 그런 게 걔네 기술은 이제 하여튼 그거는 좀 배제시키더라도 내가 이렇게 계속 다방면을 하다 보니까 아, 저런 경우에는 2등이 1등이 되더라. 아, 저런 경우엔 저렇게 판단이 되겠더라. 해서 한 반 정도 그러니까 다 알면 제일 좋지만 다 아는 거는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잖아요. 뭐 50대 부장급인데 문과생인데 내가 그 기술을 어떻게 3D 프린팅을 어떻게 하냐고 이거를 핀테크 우주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랑 암호화폐하고 묶어가지고 AI랑 이렇게 뭐 딥러닝까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게 개놈은 생물, 생화학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고 핀테크 같은 경우는 또 금융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다 하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 뭐 저기 어디야 갑자기 버크셔 해서웨이처럼 그 밑에 한 2, 30명이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가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데 맨 마지막에 최종 결정은 뭐 조 단위로 올라갈 때는 뭐 워렌 버핏이 체크를 하겠죠. 근데 그 밑에 단계에서는 자기들이 들쭉날쭉하면서 자기들도 보고도 쓰고 그 밑에 리서치하고 하는 애들 다 있는데 그거 정도 판단을 못할 정도면 그 사업 접어야지. 그러니까 이쪽은 아예 컨셉 자체를 4차 혁명이나 이런 어떤 팡류 쪽에서도 아주 강한 그 스타트업 쪽에서도 아주 강한 드라이브 걸리는 위주로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판단할 정도는 제 생각엔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작년이나 뭐 이렇게 최근 같은 경우 운이 좀 좋았고 뭐 저기 테슬라나 다른 게 몇 개가 좀 종목이 확 그냥 떡상을 하는 바람에 그쪽 비중이 실리면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한번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작년에 너무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어떻게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을 계속 그렇잖아요. 유튜브에서도 내한테 채널에다 사람을 넣어줬어. 한 10만 명 딱 넣어줬는데 어떻게 내가 그걸 삶을 거냐. 꼬시기도 꼬셔야 되고 어떻게 하고 이 지금 ETF를 깊이 들어가 보니까요. 이제 뭐 영상 중에 찾다 보니까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은 수수료만 먹는 거예요. 수수료. VO나 SPY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책임 면책이야. 왜냐하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거지 내가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들어오기만 해. 증권사는 들락날락 해야 되는 어떤 관문이라 그러면은 관문 수수료 다름 얘네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월세지 월세. 그 내 밑에 있는 저기 있는 말들이 잘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대리기사나 저것처럼 이제 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AIKK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주주분이라고 이제 뭐 주주 몇 분 되지도 않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뭐냐면 저 옆집에 있는 말이 10마리고 내가 10마리인데 옆집에 있는 말이 잘 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와 있기만 하면 월세를 받으면 되니까. 근데 저 옆집으로 말이 잘 뛰는 말이 하나 테슬라가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몰려가면 나는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지. 근데 내가 들어왔는데 엔비디아 말이 들어와가지고 너무 잘 뛰어. 사람들이 막 들어올 거 아니에요. 엔비디아가 떨어지면 이제 많이 나갈 거 아니야. 그 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나가지만 않게 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 ARKK나 이 어떤 이 펀드 운용사라 해야 되나 이런 데는 돈을 버는 거죠. 아주 깊이 들어갔을 때는 ETF라는 건 뭐냐면 그 종목들을 묶어가지고 파는 건데 그러니까 SPY나 VO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팔잖아요. 떨어진다고 파는 사람 어디 있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근데 ARKK는 문제가 틀린 거지. 왜냐면 얘네는 빠지는 거에 대해서 단타로 ARKK를 단타로 치는 사람은 없는데 들어올 때만 수수료를 계속 받는 거고 유지 수수료지. 그러니까 유지해서 수수료를 받고 나가게 되면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등락은 어떻게 보면은 좀 안고 가기도 가야 되지만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내 종목만 계속 이 사람들이 좀 믿어준다 하면 신봉만 해준다 하면은 꾸준히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 과하게 오버슈팅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확 50 몇 조가 쏠렸는데 지금 내년 내후년 이렇게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쉽지가 않은 거지. 작년엔 말이 엄청 잘 뛰었는데 내년 후년 돼서 말이 잘 뛸지 안 뛸지 모르는 거야. 옆에 있는 애들은 다 말을 뛰어본 적이 없어. 아직 지금 뭐야 스타트업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캐시우드는 장기적으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나는 뭐 연간 수익률 몇 프로 이상 이렇게 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쪽으로 세팅을 하고 뭐 베팅이란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언어나 이런 여기 9분이 지나갔네. 하여튼 예, 빨리빨리 지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58조인데 이거는 이제 그냥 과거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그래서 수수료는 0.75고 수수료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숏 배팅 하는 애들이 있어요. 최근에 또 수익률이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그 이제 슈카월드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뭐 이제 종목 같은 경우는 다들 다 아실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얼라이언스 번스틴 여기라는 회사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땅이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야 이게 출신이 뭐야 대체. 그러니까 그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저희도 그 아이온큐 할 때 계속 제가 크리스 몰로 교수님 어디야 찾아보니까는 뭐 메릴린치 대학교 나오고 어디 나오고 무슨 예일 대학교 나오고 탁탁탁 잡 그러니까 그 사람의 대학교 학사 석사를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제가 사람 파는 건 또 저기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케이트 버크라고 요 분이 이제 AB 거기 이제 CEO니까 아마 요 분이랑 같이 최근까지도 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최근은 아니지만 한 그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 캐시 저기를 AIKK 하기 전까지 그래서 요 분도 영향력이 있는 걸로 봐서는 요 회사 AB라는 회사 자체가 조금 여자들한테 좀 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댓글도 많이 달리기도 쉽지 않고 이렇게 그 어떤 그 소통을 하려는 그게 많지는 않은데 이제 제가 어떤 금융 쪽이나 ETF 분야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다른 기술 분야 회사들이나 소통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안 들어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이 어떤 ETF를 잘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계속 유지만 한다 그러면은 유지 수수료의 개념으로 본다 그러면은 아마 그래서 또 이렇게 소통을 하려는 게 아닐까 해서 이게 요거는 AI를 뜻하는 것 같고 그래서 블록체인이 어느 한 바닥이다 그러면 에너지 오토메이션 쪽은 또 그거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3D하고 이런 쪽을 한 사람이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요번에 이걸 하면서 느낀 게 만약에 블록체인만 했다 그러면은 딥러닝이나 AI까지는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3D 프린터나 뭐 이렇게 생화학 이쪽은 완전 분야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개놈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기술쟁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아예 펀드 자체를 그걸로 쪼개놓은 것도 분야 자체가 틀리니까 아마 여기 관리자 3명, 요 관리자 3명 이런 식으로 관리자도 나눠놓은 게 아닌가 좀 싶어가지고 이스라엘도 있다는 거는 좀 특이한 거였고요. 이렇게 홈페이지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14년도부터 이렇게 한 거 보면은 그 전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그 AB 그쪽에서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학사든 뭐 석사든 뭐 찾아보려고 막 난리저를 했는데 이제 약간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기계공학 쪽이 진짜 생뚱맞는데 이게 전기 기계 그다음에 무슨 토목 건축 이런 쪽으로 이렇게 공대가 확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가 어떻게 보면 웬만한 데 다 들어가니까 안전빵으로 들어가기 또 기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분들은 이상하게 한 중박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전기 전자 쪽은 이제 실리콘밸리 쪽에서는 그래도 상급인데 기계는 어디든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참 그래서 또 이런 게 아닌가 해서. 근데 이제 이것저것 또 많이 해보신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홈페이지에서 사람의 양력이나 사람의 어떤 그 분야를 이렇게 체크한다는 게 사실 크게 이제 메리트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뭐 재미로 해보는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와튼 뭐 여기 유명한 저인가 봐요. 와튼 스쿨 뭐 이런 데서 이제 시스템 공학 뭐 이런 거 했었다. 이런 분들은 이제 높은 분들은 아니고 보면 다 나이가 좀 그래도 과장급 정도 뭐 이렇게 순수 응용 수학 정도. 그러니까 완전 전자나 전기 쪽 하신 분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생물학 이런 쪽도 뭐 있으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 게놈 이쪽을 또 담당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뭐 한번 두루두루 홈페이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저기 해봤어요. 그래서 회사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이제 요거 이제 제 그 뭐지 저거의 자료인데 보면 처음에 이제 올렸을 때 별로 반응이 없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또 올라 이게 아마 주말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려오고 지금은 또 사실 좀 저기잖아요. 근데 꾸준히 뭐냐면 이게 검색은 꾸준히 돼요. 그러니까 AIKK라고 그러니까 아크라고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AIKK가 편한 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어. 근데 이게 어떤 그 뭐랄까 좀 사람들이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해서는 꾸준히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는 게 보면은 45에서 54센트 없잖아요. 700명 정도는 아예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젊은 층에서 선호하는 그런 종목이라고 봐야죠. 여자분들은 당연히 없고 여기도 구독자는 현재 4명, 1명 나가셨습니다. 4명. 그래서 뭐 이제 어떤 ARKK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도 아마 이게 그 퍼포먼스가 확 나오는 뭐 테슬라 빼고 나머지 종목들이 확 기어 올라간다 그러면은 진짜 또 떡상해가지고 2배, 3배 막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좀 뭐 한 2년 정도는 힘든데 그 캐시우드가 왜 5년을 자꾸 얘기하냐면 한 3년 차 정도 되면 시장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1년, 2년 동안은 뭐 자율주행차, 전기차나 뭐 테슬라나 쫙 깔아봤는데 효과가 없어. 한 3년 차. 그래서 이제 369 뭐 이런 게 있잖아요. 3년 차 정도 되면은 뭐
갈 놈은 그냥 쭉 한 두세 배 갈 거고, 뭐 안 되는 놈은 그냥 꼬꾸라지는 거죠. 예전에 그 뭐야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아이폰 1 나왔을 때는 뭐 어영부영 하다가 아이폰 2, 3, 제가 아이폰 3를 한 6년 정도 썼거든요. 아이폰 3 나오면서 이렇게 쫙 이게 어떻게 보면 주가도 그렇고 매출의 흐름이 사람들이 안착해서 쓰는 기간을 한 3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거를 감안했을 때 일단 3년만 넘겨서 한 10개 중에 두세 개만이라도 된다 하면은 한 4년 차 정도부터는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4차 혁명이나 4차 관련된 그 산업을 체킹하는 그 캐시우드가 체킹하는 능력을 제가 저희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그 당연히 없죠. 그냥 그 컨셉 자체가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밑에 어떤 직원 수가 뭐 100명이다 그러면 한 6, 70명 정도는 그래도 그쪽 관련된 사람들이 좀 필터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제 그냥 좀 추측이고, 하여튼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2, 3년 차는 힘들 수도 있는데, 초반에 너무 기대치가 높이 이렇게 막 한 뭐 200%막 이렇게 이상 올라 버리니까 다음 연도나 다다음 연도에 조금 더 불리한 감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금이 커지면은 또 안정적으로 그 뭐야 스파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은 VOO 쪽으로 자기네가 갈아타고 싶어도 컨셉 자체가 갈아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인데 갑자기 나 그냥 올린 머스크인데 나 그냥 버크셔에다가 투자할게요 이렇게 할 수 없듯이, 자기네 태생 자체가 이거는 그냥 그 원래 위험 지역에 도사리고 들어가서 실리콘밸리에서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회사들 위주로의 투자기 때문에 뭐 컨셉을 금방 바꿀 수는 없을 거고, 그러니까 내 포트에서는 한 10% 정도 해가지고 몰빵하는 건 당연히 힘들고, 제가 이거 그 여자분들 조회수나 아니면 나이대를 계속 보여드린 건 뭐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봐야 될 거는 충분히 보고 안 볼 건 자기들도 안 보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스타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 그래서 비중을 한 10%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뭐 모아가거나 꾸준히 해가는 거는 좋은데, 요 산업을 연구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확대해서 들어가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영상 보면은 제가 한 5개 정도 영상을 이렇게 추려서 보면서 영상 만들어서 올린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뭐 테슬라나 아니면 더 우량주나 안전적인 하면서 소액으로 가져가고, 만약에 진짜 크게 물려가지고 진짜 뭐 이렇게 손절 라인이 없어졌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탈출 방법을 여러 가지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반 털고 반을 다른 거에다 옮겨 심으면서 이렇게 올라온다든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다가 털기에는 지금 17분 넘어가지고 또 뭐라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만약에 1억을 내가 딱 들어갔는데 5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럼 그 5천만 원이 2,500을 쪼개요. 아니면 뭐 한 3천만, 그러니까 5천이지. 그러면은 5천이니까 1,500, 1,500, 1,500 돼가지고 1,500을 빼버려. 그래가지고 애플이나 그냥 안전빵 뭐 버크셔에다가 넣어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그 30% 30%니까 1,500, 1,500이 남았잖아요. 그게 만약에 오르면은 또 상관이 없는 거고, 거기서 더 떨어진다 그러면 그걸 다시 1,500이 1,000이든 쪼개가지고 더 조금 이제 뭐 더 안전한데, 아니면 저건 이제 보잉을 끝까지 이제 들고 가려는 게, 이게 언젠가 하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잉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조금 더 안전 주식 넣고, 그럼 나머지 1,000만 원 끝까지 가져. 이건 이제 그냥 내 자존심인 거야 이제. 내 1억에서 내가 지금 1,000만 원 됐는데, 이게 내가 아크가 죽든 내가 죽든 끝까지 가보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저도 주식을 뭐 어떤 4년 5년 뭐 국내 주식은 많이 하진 않았는데, 인생 자체가 그렇잖아요. 안전하게 가는 것도 좋지만은 저는 그러니까 끝까지 얘를 가려면 끝까지 나도 한번 물고 늘어져 보고 싶다, 이런 그 약간 뭐 사냥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그 어떤 투자자나 이렇게 좀 주식하는 분들은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반토막 났다 올라오고 반토막 났다 올라오고 반토막 났다 올라오는데, 1억이 5천 됐다가 1억 5천 가고 1억 5천이 뭐 5천 됐다가 다시 2억 가고, 이런 거를 그건 영원히 내가 먹을 수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넷플릭스는 사진 않지만은 항상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실적이 안 나오면 그냥 꼬꾸라져요. 미국 주식은 한국하고 틀려요. 전 세계에서 보기 때문에 공부 잘할 것 같은 애들은 일단 사줘요. 공부 잘할 것 같아. 너 공부 잘할 것 같으니까 1억 사줄게 했는데, 공부 딱 했는데 너 못했어. 너 서울대 1등 아니잖아. 너 3등 했네? 그럼 바로 7천으로 빠져요. 그냥 실적 나오는 날 10% 그냥 하락해버려요. 실적 1년에 3번인가 4번이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카페에다, 그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너무 길어져가지고, 카페에다 올리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는, 그, 순간적으로 또 까만, 잠시만요. 예, 생각났어요. 뭐냐면은, 그, 실적이 3, 6, 9, 10이다 그러면 3월, 2월 28일 날 주식을 사면 돼요. 3월 2일 날 무조건 4% 5% 올라 있어요. 그럼 또 6월에 또 5월 27일 날 엔비디아를 사요. 그러면은 또
다음날 다다음날 내 10% 올라 있어요. 1년에 4번 10% 10% 10% 40%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엔비디아만 그랬어요. 제 엔비디아를 진짜 아이고야 이거 5년이야 6년이야 평생 저 딸한테 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실적 나오면 무조건 꼬꾸라지는 애들 있어요. 실적만 나오면 무조건 오르는 애들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 기간 동안에 본 그 역사가 있어. 3, 40년 동안 역사가 있어. 워렌 버핏은 100년 뭐 100년이야 뭐 70년이야. 70년 역사를 자기가 다 봤잖아요. 다 알잖아요.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엔비디아 3월 2월 27일 되면 알람 세워놓고 2월 27일 엔비디아 사잖아요. 3월 3일날 되면 그냥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때 한창 비트코인이 또 떡상하고 있었어. PC방 가면은 30만 원짜리 그 뭐야 뭐지 그 비디오 그 뭐지 그래픽 카드가 70만 원 돼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든 거예요. 그래서 막 억 단위로 든 거지. 이게 미국 주식은 뭐냐면 그쪽의 흐름이나 패턴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적 전후에 움직이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거 실적은 진짜 100% 나온다. 제가 예전에 블리자드 전문이었는데 게임 전문이었는데 블리자드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판매량이 하나에 5만 원이면 그걸 뭐 10만 개 팔아가지고 딱 하니까 이거 퍼에서 얼마 한 20% 퍼 했을 때 이거 시가총액 한 120억에서 150 그러니까 120조에서 150조까지 그냥 올라가겠다. 이거 30% 무조건 먹고 시작한다 해서 그냥 2억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 영상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면 이런 어떤 실적에 따라 움직여서 그 같은 그 냄새나는 애들 그 다음에 판매량이 정확하게 체킹이 되는 애 있잖아요. 넷플릭스나 이런 거 회원 인원이 정확하게 체크가 되잖아요. 아마존도 그 뭐 100만 명 중에 몇만 명이 그 유료 구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료 구독 계산해 가지고 이거는 옛날부터 그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은 다 얘기를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매출량에 따라서 내가 그 퍼로 계산을 해보고 이 정도면은 그냥 30% 무조건 안전마진 깔고 가겠다 싶어서 그 들어가는 거예요. 국내 주식은 워낙 이게 들쭉날쭉하고 단타 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법칙이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 대형주나 미국 같은 경우는 100%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하루에 막 30%씩 하락하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실적 관련된 주들은 특히 그 팡이나 뭐 IT 쪽 관련된 저기는 실적 안 나오면 그냥 꼬꾸라져요. 그래가지고 그 실적 전날까지도 담당자가 벌써 3분 넘었네. 그 담당자가 만약에 그 4시에 발표인데 그 3시에 발표하면 법적으로 200년형 받고 막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엄청 그 실적에 대해서 그 칼같이 지켜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못하게.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몇몇 임원이나 사장이나 그 실적 그 IP 담당하는 사람 정도만 체크해가지고 그 사람 딱 올려게 해버리지 그것도 조절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소명자료도 내고 뭐 하긴 하는데 그만큼 미국 주식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들어가기는 수월한데 뭐 스타트업들도 많이 늦게 해주는데 많이 쳐내고 뭐 감옥 한 200년씩 보내버리고 리콘 하나 잡혀버리면 회사 망하고 뭐 하도 수도 없이 받기 때문에 워렌 버핏 같은 분은 차라리 그냥 나 배당주나 먹고 말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성장을 한 거지. 근데 이게 뭐 조 단위로 막 100조 단위니까 1%만 먹어도 1조가 되는 거잖아요. 1조면 그냥 스타트업 하나 사도 되잖아요. 지금 막판에 지금 4, 5분 동안은 지금 이상한 소리 떠들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아크 같은 경우는 어떤 개념이냐면 초보들이 접근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 그냥 그 손절 라인 잡기도 힘들고 그냥 출렁이는 게 있기 때문에 차라리 어떤 중간 정도 내가 그래도 4, 5년 했고 뭐 1억인데 한 1억 5천 먹어봤다. 나는 무조건 여기서 그냥 완전 몰빵해서 끝나면 그냥 도박으로 치고 그냥 나 1억 5천 없는 셈 치고 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배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동네인 거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저기 유명한 유튜버 분들이나 진짜 큰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좋은데 얘기해줄 수가 없는 게 재미도 없고 이게 시간이 너무 가니까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다 이게 지금 17분 때 다 끝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시간 재면서 하거든요. 한 6분 정도 지났는데 굉장히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중요한 그 어떤 체킹 포인트를 딱딱딱 말씀을 드린 건데 내가 이거 왜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 기다리시면은 한 3년 4년 안에 퍼포먼스 나오면 거의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기다리는 게 힘들고 물량 커지면 이게 하루에 저도 하루에 한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움직이는 거 봤는데 하루에 1000만 원씩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량이 많이 실린 상태에서 10% 정도 빠지면은 하루에 1000만 원도 빠져요. 사람이 그 뚜껑이 열려 버린다고. 제가 급여 월급이 250, 200, 220인데 하루에 자꾸 이상해요. 하루에 1000만 원씩 이게 움직여 버리면 사람이 주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한 1억에서 3억까지 만들기가 좀 수월한데 3억에서 5억 만드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이거는 멘탈 자체가 틀려요. 그리고 막
뭐 100억, 뭐 200억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200억 있는 분들은 하루에 막 하한가 맞으면 한 15억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맥시멈 먹을 수 있는 게 한 뭐 1억에서 1억 5천, 2억까지고 나머지는 집이나 부동산으로 넘기라는 게 왜냐하면 3억에서 5억, 7억 올리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5천으로 3억 먹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할 수 있어요. 근데 3 그러니까 뭐지? 5천에서 3억 먹기 쉬운데 3억에서 7억 먹기는 엄청 어려워요.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그릇 자체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차라리 더 윗단으로 올라갈래 부동산이나 이렇게 포트를 쪼개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100억에서 200억은 또 아예 그냥 넘사니까 그냥 모르겠다 하고 넘겨버리는데 이게 3억에서 7억이면 내가 짜장면을 7천원짜리 먹고 있는데 이게 하루에 막 1억씩 빠져. 이게 감당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엔 얘기들은 다 이상 좀 이렇게 허망한 얘기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미국 실적 장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내가 이걸 회사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도 좋기는 한데 윗단에 있는 그냥 S&P 500 정도에는 그냥 눈 감고 넣어도 되고 뭐 스파이나 이런 거 솔직히 이거 뭐 저점 잡다 이거 웃긴 얘기고 그러니까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내가 플렉시블한 생각도 하는 것도 좋고 이게 지금 제가 이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아무도 안 보는 단계 이게 거의 신의 경지야. 이제는 아까 그러니까 22분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거는 한 10명 정도는 보거든요. 근데 뒤에 딱 넘어가면 한 명도 안 봐. 그랬을 때는 진짜 이 미국 주식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을 버는 거는 쉽지는 않아요. 수많은 테슬라가 있었고 수만 꺼져가는 보잉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알잖아요. 부동산도 일부 좀 빼놓으시고 이제 뭐 인생 선배는 아니겠죠. 뭐 50대 넘은 분들은 제가 이제 후배인데 저 이제 43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하고 주식도 좀 포트 조절하시고 주식 내에서도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요즘 뭐 LG화학하고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준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주식도 좀 조절하시고 저희 이거 하면서 좀 가족들 좀 소홀히 하고 한 것도 있는데 크리스마스인데 빨리 케이크 사러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족들 관리만 잘 하시면은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가족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너무 긴 시간 이거 쓸데없는 말만 계속 해가지고 도움이 안 됐을 건데 다음에는 조금 하여튼 기술 자료 위주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